노래방 음악 소리로 들리는 아주 작은 손님의 신음소리. 저는 노래방 문틈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에 혼자서 작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수입니다. 55세 김미진, 그녀가 우리 노래방으로 오기 전까지는 노래방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고 난 후로부터 남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매출도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복덩이였습니다. 하지만 왜 파리만 날리던 노래방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미진 씨를 찾는지 그 이유를 목격한 순간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더 큰 충격은 그녀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순간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사연이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아내와 함께 이 노래방을 운영했었어요. 그때는 참 행복했죠. 하지만 5년 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거예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죠. 아내가 떠난 후 노래방은 제가 혼자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 응대부터 청소, 기계 관리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주변에 큰 노래방 체인점들이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어제도 하루 종일 손님이 2팀밖에 안 왔어요. 매출을 계산해보니 하루에 겨우 8만 원이었어요. 월세만 해도 12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정말 쓸쓸해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고 있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제 결심했어요. 구인 광고를 내기로 한 거죠. 오늘 아침 일찍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렸어요. 노래방 보조 업무, 주 6일 근무, 월급 160만 원이라고 적었죠. 구인 광고를 올린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카운터에 앉아서 낡은 노래방 기계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노래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들어오신 분을 보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5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키는 중간 정도였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였어요. 화장은 진하지 않게 했는데도 품위가 있어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힘들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옷은 깔끔하게 입었지만 좀 낡아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고생한 흔적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저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구인 광고 보고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어서 앉으세요 라고 했더니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미진이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나이를 물어보니 55세라고 했어요. 이전에 노래방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미진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일은 빨리 배우는 편이고 성실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의외였어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왜 이런 일자리를 찾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미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고민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미진 씨의 눈빛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사연과 아픔이 보였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억지로 묻기는 어려웠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인 광고를 보고 용기를 내서 왔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이혼을 겪어봐서 혼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룸 안내해드리고 음료 서빙하고 간단한 안주 준비하는 정도라고 했죠. 기계 조작은 제가 할 테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안심시켜드렸어요.
급여는 월 160만 원인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이었거든요. 미진 씨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근무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인데 주 6일 근무예요. 일요일만 쉬시면 돼요 라고 설명했죠. 미진 씨가 문제 없다고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내일부터라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하기 힘들었는데 도와주실 분이 생긴 거니까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처음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라고 말했어요. 미진 씨가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첫 출근 전에 간단히 노래방 시설을 보여드렸어요. 8개 룸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각 룸의 특징을 설명했죠. 1번 룸은 가장 크고 2번 룸은 음향이 좋고 이런 식으로요. 미진 씨가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질문도 몇 가지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카운터 업무도 설명해드렸어요. 손님이 오시면 몇 명인지 확인하고 원하는 룸 크기를 물어보고 시간당 요금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음료나 안주 주문받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라고 물어봤더니 미진 씨가 괜찮다고 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사장님께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었어요. 손님들 중에 가끔 무례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저에게 바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미진 씨가 알겠다고 대답했죠. 집에 가실 때 미진 씨가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동안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도 고맙죠. 혼자 하기 힘들었는데 도와주시게 되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미진 씨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분이 가신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힘든 사연을 가진 분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비슷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저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서로 도우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쓸쓸한 노래방에 활기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미진 씨가 우리 노래방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궁금하면서도 조금은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미진 씨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손님 응대하는 법, 음료 만드는 법, 룸 정리하는 법까지 모든 걸 꼼꼼히 익혔어요. 무엇보다 미진 씨는 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음료를 가져다 드릴 때도 항상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손님들이 편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진 씨가 온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부터 노래방에 손님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손님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주로 가족 단위나 친구들끼리 회사 동료들이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이 오셨죠. 그런데 미진 씨가 온 후로는 혼자 오시는 중년 남성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히 패턴이 있더라고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대부분 혼자 오셔서 2~3시간씩 머물렀어요. 더 이상한 건 이분들이 미진 씨를 계속 찾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면 미진 씨가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음료를 주문할 때도 꼭 미진 씨가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에 2~3팀 정도 오던 손님이 7팀이나 왔거든요. 그것도 전부 중년 남성분들이었어요. 각자 다른 시간에 오셔서 겹치지 않게 이용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의 행동도 예전과 달랐어요.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그리 열심히 부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미진 씨와 대화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미진 씨가 음료를 가져다 주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팁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팁을 주시는 손님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분들이 미진 씨에게 팁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요. 10,000원, 20,000원씩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오늘 미진 씨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휴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다음에 오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노래 한 곡도 안 부르고 말이에요.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전에는 하루에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평균 30만 원 정도는 나와요. 주말에는 50만 원이 넘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죠. 처음에는 미진 씨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있으신 분이 정중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미진 씨가 노래도 꽤 잘했어요. 손님들이 신청하시면 같이 불러드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손님들이 미진 씨와 있을 때 표정이 너무 만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기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어떤 손님은 룸에서 나올 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진 씨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고마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손님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각자 다른 시간에 오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노래방을 찾게 된 걸까요? 입소문이 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변화였어요. 어느 날은 호기심이 생겨서 미진 씨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손님들이 많이 늘었는데 특별히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 거냐고요. 미진 씨가 그냥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좀 어색해 보였어요. 그리고 미진 씨의 행동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손님이 없을 때 카운터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자주 화장실에 가거나 창고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특히 특정 손님들이 올 때는 미진 씨가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화장을 고치고 옷도 다시 정리하고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주는 팁도 이상했어요. 보통은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주시거나 나가실 때 주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손님들은 룸 안에서 미진 씨에게 직접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은밀하게 건네주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주 오는 손님 중 한 분이 미진 씨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뭔지 물어봤더니 미진 씨가 그냥 용돈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봉투가 꽤 투툼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1시간 정도면 가시던 분들이 요즘은 2~3시간씩 있으세요. 그런데 노래를 그렇게 오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룸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대화하는 소리가 더 많았거든요. 어떤 날은 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노래 소리도 아니고 대화 소리도 아닌 뭔가 다른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기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미진 씨에게 손님들이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의문은 더 커져만 갔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했지만 특정 손님들과 있을 때만큼은 뭔가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매출이 늘어나는 건 좋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미진 씨가 손님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까? 그게 뭐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걸까?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진 씨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드디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오후 6시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 분이었죠. 항상 미진 씨가 안내해드리기를 원했고 매번 3시간씩 머물렀어요. 평소처럼 미진 씨가 그분을 5번 룸으로 안내했어요. 음료 주문도 받고 안주까지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죠. 저는 카운터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미진 씨가 또 5번 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손에는 작은 수건과 물티슈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보통 그런 건 처음에 다 가져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룸에서 노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가끔 희미한 대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호기심이 생겨서 복도 쪽으로 가봤어요. 혹시 기계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복도에 나가서 5번 룸 근처로 다가갔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보통은 완전히 닫는데 말이에요. 그 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분의 낮은 신음소리 같은 거였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장면이었죠. 소파에 앉아있던 남성분은 눈을 감고 뒤로 기대어 있었어요. 표정이 황홀해 보였죠. 그리고 미진 씨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수건을 들고 있었고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는 각도상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노래방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서비스였죠. 남성분이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미진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둘 사이에는 은밀하고 친밀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런 일이 제 노래방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서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왜 중년 남성들만 찾아오는지, 왜 미진 씨를 계속 지명하는지, 왜 고에게 팁을 주는지, 왜 그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는지 모든 의문이 한 번에 풀렸어요. 30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5번 룸 문이 열렸어요. 남성분이 나오시는데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미진 씨도 따라 나왔는데 평소보다 조금 상기된 얼굴이었죠. 계산하실 때 그분이 룸 사용료 외에 미진 씨에게 10만 원을 따로 건네주었어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미진 씨는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어요. 그분이 가신 후 미진 씨와 둘이 남았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미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룸 정리를 하러 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우선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미진 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제 노래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미진 씨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돈이 정말 급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어요. 전에는 적자였는데 요즘은 꽤 수익이 나고 있었거든요. 복잡한 마음이었죠. 미진 씨가 룸 정리를 마치고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약간 긴장한 기색이 보였어요. 혹시 제가 뭔가 눈치챈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장님, 오늘 좀 일찍 마치면 안 될까요? 라고 미진 씨가 물어봤어요.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혼자 있으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미진 씨가 가방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또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죠.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혼자 남은 후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미진 씨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인가? 매출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하루 평균 30만 원씩 나오니까 한 달이면 900만 원이에요. 임대료와 각종 비용을 빼도 꽤 남았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익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장사를 계속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단속에 걸리거나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진 씨 자신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일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일까? 밤 늦게까지 고민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미진 씨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미진 씨가 출근했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손님이 없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꼭 미진 씨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드디어 그 결정적인 대화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 중 하나가 될 것 같았죠. 그날 오후 7시쯤이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미진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밤새 고민했던 그 순간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미진 씨는 카운터에서 룸 예약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제가 다가가자 약간 긴장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혹시 눈치를 챈 걸까요? 미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라고 덧붙였죠. 미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둘이서 마주 앉으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미진 씨의 표정에서 이미 무슨 얘기를 할지 짐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망설였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미진 씨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너무 돌려서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미진 씨도 이미 각오는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입을 열었어요. 미진 씨, 어제 5번 룸에서 있었던 일을 봤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미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미진 씨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미진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렸죠. 변명을 할지 아니면 인정을 할지 아니면 그냥 나가버릴지 알 수 없었어요.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미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미진 씨를 다그치려던 마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미진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일반적인 서비스만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님 중 한 분이 특별한 부탁을 했고 그때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급했어요. 원룸 월세도 밀렸고 생활비도 없었거든요. 그분이 10만 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미진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한 번 시작하고 나니 다른 손님들도 같은 걸 원했고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면서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장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혹시 그만두라고 하실까봐 무서워서 못했어요. 미진 씨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우선 이해가 됐어요. 그분의 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기뻐했는데 그게 미진 씨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였다니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미진 씨, 그런 일은 이제 하지 마세요. 미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다른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되어도 좋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미진 씨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눈물 같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매출이 많이 줄어들 텐데요. 미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예전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면 돼요. 힘들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미진 씨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동안 계속 울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미진 씨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울음이 그치고 나서 미진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이용만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은 다르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매출이 늘어나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일반적인 노래방 서비스만 할게요. 손님들이 그런 걸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할게요. 미진 씨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혹시 손님들이 강요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저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노래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매출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오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오셨던 분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하지만 미진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몇몇 분들은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저와 미진 씨가 함께 대응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예전 같은 노래방이 되었어요. 가족 단위나 친구들끼리 오시는 손님들이 다시 늘어났어요.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어요. 무엇보다 미진 씨가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손님들에게도 더 자연스럽게 대했고요. 그리고 저와 미진 씨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 거죠. 미진 씨가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저도 미진 씨의 정직함을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미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훨씬 평안했어요. 그리고 미진 씨와의 관계도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 뭔가 특별한 게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혼자였던 제게는 정말 소중한 변화였어요. 미진 씨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서 뭔가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노래방 문을 닫고 나서 미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없는 시간에 미진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미진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결혼 생활 25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도박에 빠진 건 결혼한 지 5년 차부터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끔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집안의 모든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술을 마시면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했어요. 미진 씨의 팔목과 어깨에 있던 흉터들이 그때 생긴 거였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미진 씨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참고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남편이 사기 도박을 쳐서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는 거죠. 미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5년 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말이에요.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미진 씨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도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저처럼 힘든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일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미진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격려해 주었고, 제가 우울해하면 밝게 웃으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미진 씨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보온병에 담아온 거였어요. 정말 맛있었고 그 마음이 더 고마웠어요. 또 다른 날에는 미진 씨가 생일이라고 해서 제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둘이서 노래방에서 조촐하게 생일을 축하했는데 미진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이렇게 생일을 축하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미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뭉클해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미진 씨에 대한 제 감정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정심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미진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미진 씨가 없으면 왠지 허전했어요. 미진 씨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더 따뜻하고 애정이 담긴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더 자주 웃어주었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노래방 운영도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졌어요.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둘이서 함께 하니까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기대되었죠. 손님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더 밝고 친근한 분위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나 연인들이 다시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느 날 온 젊은 커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사장님과 직원분 보니까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 잘 맞는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미진 씨와 저는 서로 쳐다보며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노래방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죠.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그때 미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함을 느껴요. 제게는 사장님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진 씨가 없었다면 지금도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미진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미소 지었죠.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진 씨가 있어서 이 외로운 노래방에도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에게 미진 씨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혹시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57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내일 또 미진 씨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곧 끝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미진 씨와 함께 보내는 평온한 일상이 2달 정도 계속되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목요일 저녁 8시쯤이었는데 가족 단위 손님 2팀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미진 씨는 룸에 음료를 가져다 주고 있었고 저는 카운터에서 다음 주 예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노래방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문이 벽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났죠. 누가 이렇게 거칠게 들어오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머리는 거의 삭발에 가깝게 짧게 자르고 얼굴에는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어요. 눈빛이 험악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지저분해 보였죠. 그 남자가 카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걸음걸이부터가 위협적이었어요. 발소리도 정말 크게 났고요. 손님들이 룸에서 고개를 내밀어 뭔 일인가 하고 쳐다볼 정도였어요. 김미진이 어디 있어?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거칠고 화가 나 있는 게 역력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설마 이 사람이 미진 씨의 남편인가? 죄송한데요,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를 질렀어요. 김미진 그년이 어디 있냐고.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미진 씨의 남편 이상철이구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거구나.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침 그때 미진 씨가 룸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빈 쟁반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쟁반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큰 소리가 났어요. 상철 씨, 미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무서움과 충격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몸도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죠. 야, 이년아. 나 나온 줄도 모르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상철이 미진 씨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갑자기 미진 씨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미진 씨가 아픈 소리를 냈어요. 이상철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거든요. 너무 거칠게 해서 미진 씨가 비틀거렸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여기서 또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었구나. 이 더러운 년아. 이상철이 계속 욕설을 퍼부으면서 미진 씨를 흔들었어요. 미진 씨는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카운터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미진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상철이 저를 째려봤어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미진 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너 누구야? 혹시 이 년이랑 바람 피우는 놈이야? 이상철이 미진 씨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채 저에게 소리쳤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여기 사장입니다. 그리고 미진 씨는 여기 직원이에요. 당장 손 놓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줘서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이상철의 체격이 저보다 훨씬 컸거든요. 직원. 웃기고 있네? 내 마누라가 무슨 직원이야? 당장 집에 가자. 이상철이 미진 씨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미진 씨가 아파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 놓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상철에게 다가가서 그의 팔을 잡았어요. 미진 씨를 놓으라고 강하게 밀었죠. 그러자 이상철이 저를 밀쳐냈어요. 힘이 워낙 세서 저는 뒤로 밀려났어요.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손을 대. 이상철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저를 때리려는 거였어요. 저도 반사적으로 팔을 올려서 막으려고 했죠. 바로 그때 미진 씨가 이상철과 제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제발 그만해요. 여기는 사장님 가게예요. 문제 일으키지 말아요. 미진 씨가 울면서 이상철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야, 이 년아. 내가 감옥에 있는 사이에 정말 바람 피웠구나. 이 사장이라는 놈이랑. 이상철이 미진 씨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미진 씨가 뺨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런 폭력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특히 미진 씨에게는 더더욱 그랬죠. 제가 이상철에게 달려들었어요. 미진 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상철이 저를 밀치고 때리려고 했지만 저도 지지 않았어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은 딸렸지만 미진 씨를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강했어요.
손님들이 룸에서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말리려고 했어요. 노래방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몸싸움이 몇 분 계속되었어요. 저는 이상철을 미진 씨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했고 이상철은 계속 미진 씨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결국 손님들과 함께 간신히 이상철을 말렸어요. 이상철은 숨을 헐떡이면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일이 끝난 게 아니야. 내 마누라 데리고 가겠어. 너 같은 놈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상철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협했어요. 그리고는 미진 씨를 보며 말했어요. 집에 가자.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미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정말 안쓰러웠어요. 다행히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순찰차가 왔어요.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상철도 경찰이 오자 조금 얌전해졌어요. 하지만 경찰이 가고 나서도 이상철은 계속 노래방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미진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밤 미진 씨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상철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결국 제가 미진 씨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줘야 했어요. 차 안에서 미진 씨가 계속 울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라고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제가 위로했어요. 미진 씨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보호해드리겠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상철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겠고 미진 씨가 안전할지 걱정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이상철이 나타난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미진 씨는 무서워서 혼자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저는 매일 미진 씨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이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노래방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가끔 술에 취해서 문을 두드리며 미진 씨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기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저는 절대 굴복할 수 없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진 씨가 계속 이렇게 무서워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미진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상철의 전과 기록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진 씨에게 제안했어요. 이혼 소송을 하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미진 씨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미진 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미진 씨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도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주일 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상철은 미진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만약 위반하면 즉시 구속될 수 있다고 경찰이 경고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미진 씨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계속 협박했어요. 그래서 미진 씨는 전화번호까지 바꿔야 했어요.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상철의 폭력과 전과 기록 때문에 미진 씨에게 유리할 거라고 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미진 씨를 계속 지켜주었어요. 법원에 갈 때도 함께 가고 변호사와 만날 때도 동행했어요. 미진 씨 혼자서는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진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인생에 이런 큰 문제를 가져와서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미진 씨가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요. 미진 씨가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어 제 진심을 고백했어요. 미진 씨, 사실 저는 미진 씨를 사랑해요. 단순히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미진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꿔요. 미진 씨가 깜짝 놀라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사장님을 사랑해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앞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났어요. 미진 씨가 승소했어요. 이상철의 폭력과 범죄 기록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미진 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미진 씨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우리는 조촐하게 축하했어요. 노래방에서 둘이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마셨어요. 미진 씨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요, 미진 씨.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하자 미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노래방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분위기가 되었고 손님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우리를 보며 정말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우리를 보니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면서 웃으셨어요. 6개월 후 저는 미진 씨에게 청혼했어요. 노래방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미진 씨가 기뻐서 울었어요. 물론 승낙해 주었고요. 우리는 가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미진 씨의 아이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계속 노래방을 함께 운영했어요. 이제는 진짜 부부가 되어서 더욱 손발이 잘 맞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더 깊어졌고요. 어느 날 미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요. 만약 그때 당신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미진 씨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노래방에 혼자 온 중년분들을 보면 예전의 저희 모습이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려고 해요. 누구나 외로움을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미진 씨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 다투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노래방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니까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57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미진 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서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당당하고 밝게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더 기뻐요. 인생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줄 몰랐어요.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기적 같은 만남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미진 씨와 저는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래방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저희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고 가장 절망적일 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저와 미진 씨는 둘 다 상처받고 외로웠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었고 외로움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기적 같은 만남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저희처럼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용기 내세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